지금은 웬만하면 액션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싸 보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또 이거 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이거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지 마시라. 황금 연휴 지나고 이제 오늘 장, 네. 뭐 오르는 줄 희망을 가졌지만 예. 오늘 장도 좀 빠졌는데 지금 아까보다 더 빠지네요. 네, 지금 코스피 네. 2634, 예. 35포인트 정도 빠진 1.3% 가 상태인데요. 넘게 이렇게 이제 장이 빠지고 있으면 우리가 전 종목에 빠질 것 같지만 또 오르는 그러니까요. 종목들도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추천이 아니라 진짜 요즘에 오르는 것 중에서 네. 차장님 모시고 와 이런 거 좀 특이했다 네. 뭐 하는 거 있다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이거 진짜 이 노터스라는 종목 여러분들 요즘에 노터스. 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름이 참 무슨 뭐 모터스 막 이런 뭐 모터 자동차 이런 쪽 같은데 의약품 쪽입니다. 제약 바이오 이런 의약품 쪽이고요. 이거 진짜 뭐 차트 열어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시 나오기 전에 주가를 막 3,800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더니 공시 나오면서 이제 11,000원을 넘겼었죠. 한 3배 넘게 상승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1대8 무상증자예요. 보통 1대1 막 많이 하면 1대2, 1대3 이 정도 하거든요. 1대8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한 주당 8주를 무상증자로 준다는 거죠. 더 준다.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 8주. 100주 가지고 있으면 800주를 준다는 거고요. 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이 본연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주식 수가 너무 적다거나 이럴 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장의 유동성? 네, 아무래도 뭐 이런 유동성, 거래량을 주식 수 자체를 늘려가지고 거래량을 좀 활발하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가치는 관계가 네, 없죠. 그 이후에 이제 더 회사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물론 가치가 더 커질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가치 변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는 호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좀 큽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권리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권리락이 또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우리 네. 한번 쉽게 설명 듣고 가볼까요? 권리락이라는 건 이제 시총을 그 전과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총을 한 1,000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가가 막 떠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한 주당 내가 8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그 주식이 바로 입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권리락을 받는 날에는 이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1대1이면은 2분의 1이잖아요. 주식을 내가 한 주 가지고 있을 때 한 줄 더 주기 때문에 시총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고되는 수량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내가 가졌던 평가액만큼 맞춰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권리락을 막고 난 이후에는 보통은 이게 이슈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해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맞은 당일날에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전까지 이제 물론 약간의 빠짐이 있었습니다. 11,000원 갔다가 뭐 빠진 것도 한 7,600원대 이 정도까지 이제 흘러내린 과정에서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권리락 날에도 이렇게 점상을 2번을 더 갔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도 살짝 아주 2.3% 정도 뺐다가 다시 한번 또 종가상으로는 상한가 들어갔고요. 오늘도 이제 저가가 12%대였네요. 근데 지금은 상한가로 또 들어가면서 권리락 이후 4일째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이거 5월 달에 샀으면 지금 몇 배입니까 도대체? 엄청난 거죠. 네. 어쨌든 무상증자가 네. 호재로 작용하는 사례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상증자는 대체로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나요? 대체로 호재로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무상증자를 굉장히 주식 배당도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무상증자인데 주식 배당을 굉장히 한 주당 뭐 0.01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그래도 유상증자가 보통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주당 한 주 1대1 정도 이상은 공시를 해야지만 좀 파급 효과가 큰데 특히나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게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정말로 1대8 한 주당 8주 주겠다라고 공시를 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무상증자 효과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상 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닥 기타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적을 못 내는 기업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연간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한 50억에서 80억 좀 증가하고 있네요. 네, 작년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소폭이긴 하지만 60억, 67억, 88억, 98억까지 영업이익이 증가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이게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40억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 자체는 놓고 보면은 100억이라고 순이익을 봤을 때 시총이 1713억밖에 안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효과가 바이오 쪽이긴 하지만 약간 제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재무 비율도 굉장히 좋아요. 부채 비율이 43%인데 유보율이 8,200%에 달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자본금 8억에 이제 81배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유보율을 쌓아놓고 있다, 회사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15% 가까이 나오는 굉장히 튼실한 제약업체인데 이 무상증자 공시가 그냥 불을 땡겼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이제 무상증자가 뭔지 좀 이해했으니까 네. 다음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맞아요. 종목에서 무상증자가 근데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이게 나왔을 때 네. 어쨌든 우리가 투자할 때 보유자분들이랑 뭔가 좀 유의하거나 체크된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무상증자 가능성을 보려면 아무래도 이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는 거래량이 너무 없고 이 대주주 지분율이 또 높아버리면은 그게 묶여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유동 물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10주, 뭐 100주 이렇게 샀을 때에도 시세가 크게 움직인다거나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나 괜찮은 기업인데 이거 시장에 조금 더 알리고 싶어. 이런 뭐 좀 의중들도 대주주의 의중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무상증자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유동 주식수 전체 발행 주식수 자체가 약간 작은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780만 주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9배, 뭐 8배 가버리면은 점점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점점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액면 분할이라던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네, 다 이제 유동 물량을 더 늘려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게 하고 특히나 이제 황제주라 불리는 뭐 100만 원 이상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액면가를 낮춰가지고 물량들을 많이 풀어서 조금 거래가 활성화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액면 분할은 이제 아마존 관련된 이야기인데 좀 전에 뉴스 기사를 함께 보도록 네. 하고요. 이제 주식시장 점검부터 먼저 여쭤보면 상반기에 사실 과도하게 반영된 이제 공포 심리가 좀 완화되면서 네. 주식시장의 하락을 일정 수준 만회할 것이라 이제 전망들이 좀 뉴스 기사 보니까 좀 많이 나오고 나왔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국내 증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이제 하락 안정화랑 중국 봉쇄 이제 해제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순매수 전환 등으로 이제 인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지난주 쪽으로 네. 상향된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또 투자 심리가 지속 개선되기 위해서는 고용과 물가 지표, 또 네. 패드, 긴축 기조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 주식시장 맞아요. 좀 네. 점검 좀 해주신다면. 확인해야 될 게 아직도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20주선을 좀 탈환하나 이게 금요일날 종가상으로 한 2,701포인트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저는 조금 미국 영향 받아서 좀 강하게 끝나면 안 될까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 밑에서 좀 끝나면서 이 기술적인 저항이 돼버린 자리를 돌파를 못했고요. 이번 주에는 또 더군다나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초반에는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코로나 봉쇄가 약간 풀어지는 규제 완화 부분들과 더불어서 뭐 어떤 유가 쪽에서도 오펙 플러스의 증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막판에는 결국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발표될 미국의 CPI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인플레이션 지수를 또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상승 자체는 있었으나 고점 대비해서 밀려서 끝난 거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코스피가 1.3%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지난주에는 일단 120주선을 돌파를 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상 좀 강하게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고점이 899까지 올라갔었죠. 2.87% 주중에 고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20주선에 막히면서 내려앉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번 주에는 또 더군다나 양시장 모두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는 예전에 이렇게 120주선이 지지선이 되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한번 하방으로 뚫리고 나니까 결국에는 저항선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도 그렇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들 너무 많고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는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쪽은 이제 소비를 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계 생산 공장인 중국 쪽, 이쪽은 이제 어떤 그 생산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죠. 근데 이쪽도
전월 대비해서는 그 증가폭이 약간 감소할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이게 아직도 여전히 높은 레벨들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망치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뚜껑 열어서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8.3이었는데 전월에 이번에 8.1 나왔다. 한 0.2 정도는 둔화가 됐는데 여전히 8%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피크아웃 얘기, 고점 논란이 다시 한번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진행형이다. 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지금 아까 7.7%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0%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레벨 다운은 있으나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계속 부담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는 FOMC 회의가 좀 있으면 이제 14, 15일 양일간 열리게 되는데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2%에 도달할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춰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환율도 좀 하락했었고요, 그동안에. 그리고 어떤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그 6월, 7월 달에 50bp 인상하겠다라는 부분은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확인시켜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글쎄요, 이게 일단은 여전히 미국의 연준 위원들은 고용지표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 한 번 더 실수를 해서 예전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제때 못 잡았어요. 그 지금은 이제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다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그때는 제대로 못 잡다 보니까 이게 인내하겠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투자자분들 좀 동향은 좀 어떤가요? 투자자 동향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왔었던 기간에서 한 달 정도를 좀 놓고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쪽을 보게 되면은 한 지금 5월 1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개인들은 그렇게 뭐 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이 전체적으로 234억을 5월 1일부터 어제까지 팔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전기전자 2조를 샀어요. 삼성전자 샀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을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234억 매도했다고 그래서 개인들 다 이제 5월 달부터는 매도했으니까 이거 종목들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별단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화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좋아요. 투자 동향. 개인들이 8천억 팔았습니다. 그리고서 기관에서 금융투자, 연기금, 그리고 투신, 제가 좋아하는 투신 사모펀드도 물량들을 같이 넣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화학 쪽이 굉장히 체감상으로도 좋은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들을 상세하게 내가 어느 섹터에 관심이 있고 어느 업종에 관심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되겠다라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체 시장을 일단 흐름을 먼저 보시는 건 맞아요. 수급 동향 보신 다음에 여기서 개인들이 이렇게 샀고 외국인 기관 이렇게 했네. 근데 여기에서도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2천억을 팔았는데 산 거는 누가 샀지? 이런 거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투신하고 금융투자가 조금 사고 나머지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는 또 많이 팔았네. 이런 거 체크하신 다음에 또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나눠서 보시고 업종별로는 어떻게 샀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는 개인들이 파는 와중에서도 2조를 샀단 말이네.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화학 쪽하고 외국인 이쪽에서는 개인하고 외국인은 팔았지만 이 물량들을 기관 쪽에서 강하게 받아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약간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위에 코스피 대형주는 외국이 좀 들어가긴 했네요, 이제. 네, 외국인들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전기전자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대형주 중에서도 전기전자 같은 반도체 쪽들은 쳤다는 거죠. 삼성전기라던가.
그래서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큰 그림에서부터 작은 쪽으로 점점 더 세분화해서 파고 들어가서 내가 살고 싶어 하고 이 타이밍에 사도 되나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때 이렇게 좀 점점 더 내려오면서 업종을 섹터를 파악하고 그리고 종목으로 접근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는 네. 좀 개인 투자자분들 물리신 분들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좀 어떻게 요거를 계좌를 네. 관리해야 될까요? 처리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 지금도 이제 저번 달에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120주선을 정말 강하게 돌파하면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보일 것 같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조금 현금 있으시고 하면은 여력 되시면은 조금 물렸던 것들 종목별로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추가 매수라던가 해서 평단 낮춰서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120주선 기술적인 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히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음봉이 출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중국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똑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종목을 이미 사서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규로 내가 어떤 거를 매수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웬만하면 액션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늦게 사고 발바닥이 아닌 쪽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안전마진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안전마진이 외국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고점 찍고 좀 빠지고 이제 이거 양적 완화한 이후에 양적 긴축, 금리 인상 미국이 좀 가파르게 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유동성을 또 풀어주는 시기가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를 감안하고 외국인들이 차근차근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걸 지표 삼아서 우리도 안전마진 삼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먼저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볼 땐 좋지 않아요.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 아직 사야 되는 타이밍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추가 팔 매수도 수도 아니고 없고 파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관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관망 스탠스예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걸 보고 좀 늦더라도 아직까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가자. 예. 자, 그러면 이제 차장님께서 네. 뭐 사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건 네. 이제 전반적인 걸 얘기해 주신 맞아요. 거고 예. 시장이 안 좋아도 네. 오르는 개별 종목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에서 좀 예. 수익 보려면 어떤 주식 사면 좀 좋을까요? 제가 이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까 투자 동향 말씀드리면서 전체 이제 5월 초부터 어제까지 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투자 현황 봤을 때 이제 전기전자 이런 것들, 양매도 나온 것들, 그리고 기계 섹터 이런 쪽들을 이제 서비스업, 네이버 카카오겠죠? 이런 쪽들을 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쪽들, 아까 말씀드린 화학이라던가 기관이 강하게 산 것들, 그리고 양매수가 들어온 의약품 쪽들, 섬유의복, 그리고 운송장비는 외국인들이 엄청 담았어요. 전기전자를 다 팔고 이쪽으로 다 간 것 같아요. 환율 효과도 물론 있었지만 완성차라던가 큰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향들을 외국인들이 이거 파는 와중에서도 이거는 사네라는 게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순간순간 조회해 보시면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거 오늘로 놓고 보더라도 오늘은 또 투자 동향이 안 좋잖아요. 벌써 개인이 5,300억 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기전자 또 팔고 있어요. 양매도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사는 거 비금속, 철강, 금속, 운송장비 또 사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투신이라던가 연기금들도 외국인이 사는 거를 같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따라서 사고 있고 이런 철강 금속도 또 따라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나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점점 위에서부터 파악해서 내려왔을 때 이 업종 이 섹터 사고 있네 보고 또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제 0468 이건 저희 화면입니다. 개별 종목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운송장비 사고 있으니까 현대차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현대차. 네, 외국인들이 또 2만 주 가까이 사고 있잖아요. 뭐 물론 투신에서는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종목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외국인 쪽에서 조금 매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네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가진 돈을 한 번에는 아니어도 조금씩 이런 과정에서는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간다거나 아니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새롭게 진행을 해볼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체 시장을 보는 건 좋지만 내가 가진 종목들 그리고 신규로 내가 사고 싶어하는 종목을 볼 때는 세부적인 내용과 수급의 흐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 많이 팔고 있어서 네.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볼까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 이거 뭐 말씀드려도 항상 같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이게 많이 줄인 것 같지만 그리고 지분율이 상당히 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이거 뭐 일봉도 마찬가지고 지분율이 정말 2월 중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50%가 조금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50.6%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가 잠깐 이제 그래도 얘가 그 디램 쪽에서 업황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매수세가 잠깐 몰렸을 때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하이닉스 잘 안 치시. 네, 많이 안 쳐봤네요, 제가. 삼성전자만 항상 치다 보니까. 키보드가 또 이 노트북 멀리 이게 영어하고 한글이 섞여 있는 거는 이게 잘 안 쳐지더라고요. 네네. 사명 변경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네요. 농담을 하는 말인데 네네, 여러분. 맞습니다. 일단 네. 또 이거 사명 변경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큰 기업이 바꾸려면 CI라던가 사명 변경하면 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담으로 한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나마 외국인 지분율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게 안 빠졌어요. 네, 51% 갔던 지분율이 최근에 이제 조금 빠진 흐름 나왔다가 다시 증가되는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순수 반도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아직도 그래도 안 좋은 얘기 나오더라도 하이닉스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닉스가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120주선이 지금 지난주에 일단 걸쳐놓고 끝냈거든요. 120주선에요. 근데 이번 주에는 완전히 개파락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월봉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남아 있습니다. 35월선. 지난달에도 터치를 했었고 이때 반등할 때도 크게 반등했죠. 이때도 지금 2021년 10월 달에 찍고 반등했는데 이번 달에도 그래서 이제 초반이긴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고 해서 내려간다. 내려가는 건 좋습니다. 장중에 월 단위로 했을 때 이거 돌파되는 건 좋아요. 35월선이 지금 10만 3천 원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그거를 돌파를 해서 하향으로 갔다라고 하더라도 6월 말에는 제발 여기 맞춰놓고 끝내야 됩니다. 이거. 네, 10만 3천 원 부근, 35월선. 이거 못 맞추면은, 글쎄요, 상당히 좀 암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딱 붙어 있어요. 지금 이거 3개월째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위로도 크게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6만 5천 원 초반대거든요. 여기가 지금 만약 위협받아서 밑으로 쫙 뚫리고 외국인들 지분 더 줄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6만 원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일 것 같고요. 보유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예, 그러니까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우하향을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 윗꼬리가 이게 엄청나게 잔혹한 개인의 흔적입니다. 네. 여기 이제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지분 줄이고 기관이 줄이면서 개인들이 9만 원대 이때 물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로 사용하신 분들은 이때 사셔가지고 이 당월에도 반대 매매가 나갔어요. 삼성전자 가지고도. 근데 현금으로 사신 분들도 반대 매매는 안 나갔지만 정말 희망고문이죠. 잠깐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평선, 20주선, 20월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깨지고 35월선까지 결국에는 와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는 정말 안 좋아요. 수급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삼성전자 싸 보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또 이거 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아직은 이거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지 마시라. 나 전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네. 삼성전자가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 우상향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과연 10년 뒤에는 네. 그 역시나 우상향을 했는 걸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네. 야 이게 사실 뭐 예전에 시총 1위에서 10위가 네. 막 지금 다 없어진 종목들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막 네. 교체된 것들도 많잖아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계속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긴 한데 바람은 있는데 이 뭐 사실 삼성전자는 원약에 신사업 분야를 계속 갖다 붙이잖아요. 기존의 반도체로 엄청나게 많은 캐시카우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 돈으로 신사업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삼성전자를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을 걱정해야 되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잘 넓혀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정말로 4차 산업 이렇게 미래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느 정도 통제는 되고 있다. 이쪽이 조금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이 받쳐주고 이 정도는 또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라고 볼 수는 아무래도 있겠죠. 삼성전자엔 새로운 또 먹거리가 있죠. 네. 바이오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차장님이 좋게 또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계속 좋게 말씀해 주신 네. 바이오죠. 근데 오늘 또 크게 빠지네요. 네. 오늘은 3.87%나 네, 빠지네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구간인 게 이렇게 보시면은 84만 원대가 계속 일봉상으로 막혀왔었던 구간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난주에 그리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빵 뚫으면서 85만 원대로 올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맞고 또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제가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지가 셀트리온보다는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지분율이 한 10.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공장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요. 캐파 계속 충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이 또 초격차 벌릴 겁니다. 지금은 생산시설로 1위가 아니지만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결국에는 또 세계 1위로 발돋움할 거예요, 분명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 잡은 승기를 삼성에서는 놓지 않을 겁니다. 계속 투자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또 투자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의 제가 전략적인 유대 관계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 남아도는 돈으로 바이오 시밀러만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신약이 미래일 거는 맞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은 이 지분을 늘려나가는 거는 잠깐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분율을 계속 늘리면서 결국에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 넘어가면서 계속 신고가 형태로 잠깐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네. 뭐 10에서 11%잖아요. 네. 나중에 외국인 지분율이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네. 한 50%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주가는 뭐 얼마 되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냥 네. 농담으로 그 정도면 한 500만 원? 외국인 지분이 5배 됐으니까. 네. 액면분할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워낙 황제주로 가면은 또 그런 부분들 이게 주식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신 분한테 제가 잠깐 헛된 꿈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뭐 주식수가 적지는 않아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7117만 주거든요. 그래서 주식수가 적지는 않지만 나중에 점점 더 이제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고 결국 저는 이제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 먹거리 굉장히 큰 한 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유동성들을 더 풍부하게 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주가 자체가 뭐 100만 원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좀 이견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셀트리온 빠뜨릴 수 없죠. 네. 셀트리온도 그때 한번 짚어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이 정도 자리에서는 사고 싶은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한 14만 원대 정도에서는 크게 막 빠질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 공매도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또 양대 축이잖아요. 거기다가 네, 이게 실적이 지금 최근에는 좀 악화되는 흐름들을 보였어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약간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여기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21년 작년 1분기에 46 그런데 38로 떨어졌고요. 잠깐 40% 회복했다가 작년 말 4분기에는 35%가 안 됐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25.8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확 떨어질 수가 엄청 있나요? 떨어져 버렸죠. 이게 그게 문제였어요. 본업에서의 수익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진단 키트 쪽 이거 진단 키트만 하는 쪽들은 수익성이 괜찮아요. 근데 이쪽은 안 좋아요. 그 수익성이 낮은 품목들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확 깎여 버렸고 매출액도 지금 살짝 정체가 됐어요. 전 4분기에 6,200억이 넘게 나왔는데 5,500억이 됐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도 소폭도 감소가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반기나 돼야 결국에는 본업에서 매출의 정상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좀 매출 비중을 차지했었던 코로나 키트 관련된 것들이 조금 이제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본업이 좋아질 부분들을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저는 지금의 재무제표 상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글쎄요, 이 정도 자리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14만 원대라고 하면은 사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자리고요. 뭐 시장이 물론 힘들다 보니까 한 번에 팍팍 올라가긴 힘들어요. 또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3월, 4월 올라갈 때 여기가 이제 매물대상으로 가장 두꺼운 구간이에요. 거기다 공매도들도 또 몰리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18만 원에서 막히는 거는 좀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막힌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뿐사뿐
조금씩 지분율을 19에서 20%까지 좀 늘려나가는 이런 과정들은 우호적이라고 봐서 만약에 그때 말씀드렸을 때 14만 원대 못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번 파동에서 만약에 조금 더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14만 원대 다시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사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외국인 동향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올라온 흐름들이 충분히 있었고요. 수급 자체가 일단은 바닥권 인식을 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모습들이 14만 원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네요. 자, 해외로 잠깐 넘어가서 네. 테슬라 기사 좀 찾아보니까 네네. 지난달 한 달에만 12.9%가 네네. 떨어졌지만 이제 맞아요. 서학개미 분들이 뜨거운 테슬라 사랑이 여전한데 네. 한국 예탁결제원 이제 증권 정보 포털 세이브로를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달 해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종목이 또 테슬라. 그래서 네. 약 1조 3천억 원치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반등을 확신하며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마 네. 그렇게 많이 매수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미래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밝다고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물론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굉장히 테슬라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라이징 스타가 아니에요. 이쪽도 업력이 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해와서 이쪽으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이런 흐름들을 하다 보니까 또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뭐 물론 다 예측을 했겠죠. 그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천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 뭐 하이퍼루프 밑으로 이제 지하 진공 터널 뚫어서 도심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주에서 주로. 미국은 워낙에 넓잖아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옆에 경기도에서 서울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막 여기에서 제주도 가는 수준으로 주의 주가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이분이 약간 이제 조증과 조울증도 약간 있으신 분이 아닌가 저는 약간 그 막 트위터에서 하는 말들이라던가 맞아요. 갑자기 말을 했다가 바꾸는 듯한 맞아요. 모습들. 그 관련된 기사를 제가 네. 읽어드리면 예, 잠깐 읽어주시죠. 머스크는 지난 2일 임원들에게 세계 채용 중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는데 미국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 좋지 않다며 네.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을 약 1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테슬라 주가는 9% 넘게 급락하며 $700 선까지 내렸다. 뭐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며칠 뒤에 네. 이후 머스크는 4일 이틀 뒤 트위터를 통해 향후 1년간 테슬라 전체 직원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네.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아니 앞에는 이제 이틀 전에는 직원이 10% 감축했는데 그러니까요. 이틀 뒤에는 테슬라 향후 직원 수는 증가할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렇게 말을 막 단기간에 바꿀 수 세계 있을 만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회사의 CEO가 그러니까요. 이게 산업 자체도 이렇게 그냥 단기간에 막 바뀌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이제 증권 주식주의 전문가분은 네. 그 일론 머스크가 네. 우리 갖고 놀고 있다. 그럴 수도 어차피 있겠네요. 언젠가 테슬라는 그럴 수도 시청 1위로 있겠네요. 갈 건데 네, 그럴 수 그냥 있겠네요. 네. 지금 자기 뜻대로 다 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돼보고 트위터도 인쇄해보고 어차피 집은 안 팔 거니까 뭐 시총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뭐 그런 식의 네. 이제 그만큼 사실 테슬라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그 시장이 있으니까. 네네. 아니면 이렇게 한마디 자기 한마디에 영향을 받으면서 네. 막 시총이 엄청나게 막 뭐 한 10조, 20조 증발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재미있을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테슬라 CEO 이제 일론 머스크를 사실 간종으로 보시는 대부분 간종으로 보시잖아요. 예, 그분을. 그렇죠. 예, 약간 좀 그런 경향도. 아니 그걸 또 있죠. 재밌게 느끼실 10조가 네.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니까요. 그게 그분 때문에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제가 지분 매도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정말 그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뭐 저희 예전에 하셨던 뭐 사이버머니, 한 게임 뭐 포커머니 이런 건가요? 좀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제 네.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주가는 지금 일단 좀 상당히 힘든 구간은 지난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테슬라 주가가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1,200가 고비였어요. 이때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또 뚫으려고 했다가 못 뚫었던 게 한 4번 정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 주봉상으로 4번을 못 뚫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저항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3번까지는 그렇다 치고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4번째 찍고 음봉이 크게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요. 그만큼 어디선가 기관이라던가 이런 외국인 자금들이 개인 자금이 아니에요. 그쪽이 이탈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테슬라로 빠져나간 뭐 서학개미가 됐건 아니면 우리 쪽에서 동학개미 운동하다가 한국 주식 재미없어 이거 다 팔고 서학으로 갔는데 테슬라도 재미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요. 일단 여기 뭐 장중에 크게 깨지긴 했지만 60주선 지지받고 잠깐 또 올라섰지만 또 빠져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간 그 전기차 시장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제 테슬라라는 업체가 선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끌어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동안의 내연기관차 생산해오던 공룡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GM, 포드 엄청나게 많잖아요. 연합들. 그런 쪽들에서도 우리가 판단 틀렸네 라고 이제 생각 다 하고 이미 이런 쪽들에 대해서 다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이제 양산하는 체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테슬라 쪽에서 아무리 기가팩토리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협공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지켜오던 점유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제 차장님과 다르게 네. 이제 차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저는 테슬라를 요때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예. 김작가 TV 100달러? 구독하신 분들은 네. 초창기 투자한 거 알기 때문에 와, 그래서 예. 중간에 좀 팔기도 했고 했는데 예. 저희 생각 중에 하나는 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따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스마트폰이 네. 지금 딱 두 개밖에 기억 안 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애플, 네. 삼성전자잖아. 그쵸, 두 개. 나머지도 있긴 하지만 네.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잖아요. 예. 약간 저는 이제 완성차,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차로 하면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네. 뭐 닛산, 뭐 엄청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네.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가면 네. 여기도 애플과 삼성전자 어. 휴대폰처럼 그렇죠, 아무래도. 나머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죽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요즘 좀 조금씩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을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지금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실제 양산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율주행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누가 1위였냐?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였어요. 그쪽이 계속 차량을 돌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가 단순히 굴러가는 차량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커넥티드 카라던가 전부 다 연결이 되면서 자율주행까지 연결되고 안에다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연결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시트 뒤로 딱 적기고 이렇게 제끼고 나 부산 데려다줘라고 말을 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가고요. 우리는 이제 차 전체가 극장, 영화관이 되는 거죠. 사면이 서라운드, 뭐 스피커 나오고 화면이 전부 다 되면서 이제 몰입감 있게 보면서 아니면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분명히 테슬라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 단 한 120주선 터치했을 때는 분명히 테슬라를 좀 다시 사야 된다? 한 630대 정도 되네요, 지금. 저 이번 달에 유튜브에서 달러 들어오면 사겠습니다. 사시겠습니까? 네. 이게 근데 손절은 좀 잡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손절은 좀 잡고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120주선 아까 무너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도 이제 35월선 540달러, 550달러대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워낙에 이분이 이 말을 또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서 크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자체를 좋게 보는 것은 맞으나 향후에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양산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또 테슬라라는 브랜드는 이번에 전기차에서 새로 생긴 모델들이고 기존에 또 엔진들을 생산해 오던 회사들에 대한 브랜드의 어떤 그 좋아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애착감이라던가. 그렇다고 하면은 독삼사 이런 쪽들이 이제 엔진을 굉장히 호평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쪽들에서 전기차 모델들이 많이 더 양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쪽으로 가실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쪽에도 이제 커넥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 좀 점유율 자체가 좀 하락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도 또 맞을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저는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슬라 관해서 이제 사고 싶은 이유 중 한 가지가 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CEO 중 한 명은 확실하잖아요. 그럼요. 네, 확실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을 사는 건 그 회사에 내가 주주가 되는 거고 네. 그 회사와 운명을 어느 정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CEO와 네. 내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날 미팅도 안 해줄 거잖아. 주식을 사면 되죠. 주식을 하나 사서 네. 이분이 어디까지 가는지 내가 좀 옆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예. 약간 들어요. 그게 뭐 주식 사서 나중에 저 주총 한번 가시죠. 1,000만 원이든 미국으로. 5,000만 원이든 거기서 질문 저 한국의 코리아 네. 김 작가 김 작가입니다.
구독자 200만 그때 이제 200만 채우시고 네. 가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